속도가 다 올라가는 거네. 여기는 오래간만에 가끔 한 번씩 들리는데 스타벅스 일지로 트윈 빌딩 안에 있는 스타벅스 저만 나오니까 괜찮아요. 하나도 안 나와요. 뭘 시켜봐. 오늘 한번 문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게요. 문화라는 게 원래 적에는 한문자로 하면 문화가 글문, 좀 시나 뭐 소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문, 글로 글문, 책, 서책, 화가 뭐냐? 꽃타짜인가? 꽃타짜냐? 보라짜인가요? 모르겠어요. 꽃타짜도 맞을 수 있고 보라짜도 맞을 수 있어요. 꽃타짜가 맞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된 단어들은 한자어가 쉬운 한자어들이에요. 한자가 만자도 넘는데 그게 다 저기 송나라 때 대부분 만들어질 거예요. 한자가 딱 필요한 게 천자가 딱 원래 천자예요. 한자는 나중에 지사문자 해가지고 이렇게 후 막 붙여가지고 저렇게 원래 한자라는 게 문화할 때 그 한자라는 게 글문자에다가 꽃하자, 천신계 따지면 문문자에다가 꽃하자, 꽃의 문 그런가? 하여튼 그래요. 한자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요. 예전에도 말했지만 한자가 중국에서 들어왔지만 원래 한반도에서 나온 거예요. 그 뿌리의 끝을 가면 한자를 어떻게 해요? 한자라는 거를 이번 인류에 보급한 게 누구예요? 저예요. 예전에 말했지만 환웅 저예요. 제가 한자를 이 인류에 보급을 한 사람 최초로 보급한 게 저예요. 한자에 대한 원조가 나야. 그래 한자에 대해서 이제 좀 까불지 마 나한테 내 앞에서 쉽게 말해서 이번 인류의 한자를 이 인류 문명에다 보급한 게 저예요. 최초로. 그러니까 한자에 대해서 나한테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아. 까불지 마 좀 제발. 특히 중국에 이상한 학자들이 많아. 자, 한자가 예전에 말했지만 한반도에서 나간 문자예요. 그 당시에 많은 문자가 없었어. 한 100자 정도밖에 안 있었어요. 그럼 한자가 원래 뭐냐? 한자가 문자 용도로 쓴 게 아니에요. 근데 환웅이 제가 날아왔을 때 문자를 알리려는데 하게 있는 거의 침팬지 수준의 그 인간들이 그 문자를 몰라. 그 당시에 전 인류가 쓰던 한글이 있어. 그게 뭐냐? 우리가 그 역사물에 토출되는 가림토 문자예요. 우리가 우리 한글이 24장가 5장가 6장가 되죠. 20몇 자죠. 원래 가림토 문자가 30자가 될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30자가 넘는 건가? 그 가림토 문자 어떻게 전 인류의 한글이에요. 통용 문자였어요. 그 당시 전 인류의 통용 문자였어요. 가림토 문자가. 자, 그 상태에서 인류가 멸망하고 어떻게요? 저 양부 쪽에 그 문자가 그대로 1000년 동안 유지되다가 어떻게요? 나중에 환웅이 1000년 후에 내려와서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데 몰라. 그래가지고 이게 보급이 안 되고 나중에 이렇게 사라져요. 가림토 문자. 이게 전 인류의 한글이에요. 쉽게 말하면. 가림토 문자 예전에 설명했지만 한글의 원리가 똑같아요. 그럼 한자는 뭐예요? 자, 한자는 뭐냐? 그 당시에 전 인류 들어오고 선도 수행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화두로 쓰던 일종의 문자라기보다는 상징물이에요. 우리가 화두 수행법이라 그랬죠. 불교에서 무자를 이렇게 써놓고 이걸 보고 화두를 잡고 가거라 하고 수행을 시켜요. 이게 원래 선도 수행법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들 잘 보면 이게 한자가 원래 전 인류부터 쓰던 거예요. 뭐냐? 수행할 때 쓰던 거예요. 그게 나중에 어떻게 문자화가 돼요. 자, 한문의 역사를 한번 볼게요. 중국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어떻게 해요? 이게 문자로 쓰던 게 아니라
선도 수행을 할 때 화두의 그 상징성을 써요. 기호라고 해나 요즘 기호 아이콘이라고 해야 정확한가 이거 아이콘으로 해가지고 수행할 때 쓰던 상징물이에요. 한자가. 이해가 되시나요? 원래 문자가 아니에요. 이제 그게 나중에 문자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해요? 중국으로 나중에 한반도로 선도 수행 유학을 왔다가 나중에 그걸 이제 자기네 나라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그게 문자로 이제 뿌리를 내린 거예요. 이게 한문이에요. 이제 그게 춘추전국 시대가 각 여류에서 한문이 다 틀려. 이제 그 나중에 진시황이 통일하면서 한문을 갖다 통일을 하죠. 이제 그때 쓰던 한문이 그 기초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문에 대해서 좀 내 앞에서 까불지 좀 마. 이번 일주에 한문을 보급한 게 저예요. 그 당시에는 한 100자가 약간 넘었어요. 이게 108 번뇌, 이게 불교에 보면 108 번뇌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선도에도 108 번뇌 해가지고 108 한문자가 있었어요. 그럼 나중에는 이제 중국으로 넘어와서 막 파생돼서 막 생길 거야. 원래 100자가 약간 넘었어. 108자 문자였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기본적인 1, 2, 3, 4, 5, 6, 7, 8, 9, 10 있죠. 그리고 날일, 날월, 물수 기본적인 아주 한문에 보면 최고 기초적인 상형 문자들이 있어요. 약간 기초적인 합성되지 않은 것들. 흑토자나 뭐 이런 것들. 이게 땅지자가 좀 이게 저구나. 이제 그런 기본적인 문자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중국에 가가지고 막 여기서 파산되다가 이게 나중에 이게 진나라 황제가 진시황이 이거를 문자 통일을 해요. 다들 알죠? 그러니까 문자를 강제로 통일한 게 지금 우리가 쓰는 그 문자예요, 거의. 그 당시에 그 문자가 하도 많아가지고 춘추전국 시대 문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한문이 여기선 이렇게 쓰고 저기서 그래가지고 어차피 비슷비슷하니까 하나로 통일해가지고 그 당시에 진시황이 한자의 숫자가 너무 많은 거야. 이게 통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니까 그래도 한자 숫자를 그래도 천자 밑으로 줄여라. 이게 그 당시에 한자가 얼마나 많았냐면 10만 자가 넘었어. 그 당시에. 이게 파생이 돼가지고 한자가 춘추전국 시대 다 끌어 모아가지고 이거를 문자 통일을 학자들을 진시황이 모아놓고 자 이거를 갖다 최대한 줄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통일 작업을 시켜야 한다. 문자 통일 작업을. 그래가지고 진시황이 어떻게 학자들을 해놓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그 당시에 중원이나 여기 중국에 있던 각 나라에 있던 한자를 갖다 싹 이걸 가다와서니까 그 당시에 문자 수가 10만 자가 넘었어요. 그 당시에. 자 10만 자 여러분들 외우라고 해봐. 죽을 때까지 외도 못해 그거.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진시황이 뭐라고 하냐면 진시황이 딱 이게 명을 내려요. 그 문자 통일하는 학자들한테. 이게 10만 자를 갖다가 줄여야 하는데 이게 답이 안 나. 그래 어떻게 진시황이 강제로 어떻게 하냐? 천자로 줄여라. 왜 천자가 예전에 황제를 천자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천자까지도 이걸 갖다가 암기가 가능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천자문이에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어떻게 되냐? 다 필요 없고 모든 문자를 천자로 해서 딱 줄여라. 이제 진시황이 이걸 내려요. 명령을. 근데 그 10만 자의 문자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천자로 줄인다가 100분의 1로 줄여야 돼.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문자를 쓰던 여러 그 토우 지역이나 그 옛날 그 왕조들이 반발을 해 그거를. 그래 어떻게 해요? 강제로 그걸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진시황이 어떻게 되냐면 10만 문자는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인간의 이건 쓸모도 없는 문자다. 그 당시에. 그래 어떻게 해? 천자로 줄여라. 천자가 뭐라면 이게 천자가 천자가 하늘의 숫자란 뜻이에요. 하늘 천자와 숫자가 천이 같아요. 이게 언어가 다 같아요. 이게 천이라는 숫자가 하늘 숫자가 똑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 이게 천신계까지 뜯어보면 알아요. 천신계는 십진법을 써요. 최고 높은 종족들이 토끼 종족, 용종족, 원숭이 종족. 자 여기를 갖다가 십진법으로 해서 어떻게 하냐? 입체화를 시키게 되면 어떻게 하면 10의 3승이 돼요. 자 X축 10, Y축 10, Z축 10. 그러면 10방진으로 해가 이거를 갖다가 X, Y축으로 하면 이걸 10방진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Z축으로 입체로 가면 뭐게 되냐? 이거를 10큐브라고 해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은 뭔가요? 1000이에요. 이 천신계에서 쓰는 십진법의 입체를 나타내는 큐브로 나타내는 걸 뭐예요? 이거 10큐브예요. 우리가 보통 이게 문서 같은 거 우리가 평면적으로 쓰잖아요. 지금 메타버스가 안 시대에서 이걸 이해를 못해. 그럼 뭐냐? X축 10, Y축 10. 그럼 뭐냐? X축 10, Y축 10 곱하기 10은 뭐냐? 100이에요. 그 문무백관을 할 때 100이라는 숫자가 최고의 숫자예요. 근데 예전에 징기스칸도 어떻게 하냐? 천호장이 100명을 다스리는 게 징칸이 다스렸어요. 그래서 문무백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100개의 저기 어떻게 관. 이게 왜 그러냐면 10방진에서 나온 거예요. 10 곱하기 10. 근데 이거는 지상에서 오고 이게 천신계는 입체적인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큐브 이제 이거를 평면은 방진이었어요. X축, Y축 10 곱하기 10 10방이니까 그럼 100이에요. 그럼 Z축이 하나면 입체가 되죠. X도 10, Y 10, Z 10 하면 10의 3승 1000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천신계에서 쓰는 숫자가 10큐브예요. 기본적으로 제일 쓰는 그 기본 단위가 10큐브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천진법이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X축 10, Y축 10, Z축 10. 자, 그게 여기 하계에다가 다 내려놓은 게 흔적이 있어. 자, 우리가 1m라는 단위가 있어요. 자, 1m는 어떻게 냐요? 10cm가 10개가 합치면 1m죠? 그죠? 자, 10cm가 요 정도 돼요. 이 컵 키가, 길이가 약 10cm가 돼요. 우리가 뭐든 쓰는 도구는 10cm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죠? 그러면 1m가 얼마예요? 100cm죠? 10cm가 10개면 몇 개요? 1m예요. 1m가 뭐예요? 10cm가 10개가 돼요. 자, 여기서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허잖아요. 그러면 가로 여기부터 했다. 자, 10cm부터 되겠다. 우리가 1cm부터 들어가야겠구나. 자, 우리가 최소 단위를 1cm로 봐요. 이제 1mm도 있지만 그거는 cm의 10분의 1로 해서 봐요. 이게 다 천신계에 있던 저기 방법이야. 자, 10cm가 요 컷만 해요. 자, 봐봐요. 10cm가 이 컷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1cm, 2cm, 3cm, 5cm, 6cm, 7cm, 8cm, 10cm. 10진법이죠. 그러면 이거를 큐브화 시켜야 되려면 X축 10cm, Y축 10cm, Z축 10cm. 이게 다 천신계에서 내려간 거야. 자, X축 10cm, Z축, Y축 10cm, Z축 10cm면 주사위 모양으로 큐브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갖다 기본 10cm 큐브, 1큐브라고 해요. 1큐브. 이걸 1큐브레이터라고도 하고, 이게 좀 틀려요. 1큐브라고 얘기해요. 10, 가로 10, 세로 10, 10. 그럼 어떠냐? 가로 10, 세로 10, 높이 10, X, Y, 10cm를 거기다가 물을 한 바가지를 거기에 가득 채우잖아요. 10cm, 10cm 그 네모나는 데다. 이게 대박이 올리기도 하는데, 자, 여기다 물을 채우면 어떻게 해요? 그걸 뭐라고 해요? 1리터. 가로 10, 세로 10, Z10 이게 전 육면체에다 물을 딱 넣으면 그걸 뭐라고 해요? 1리터. 그걸 갖다가 1000ml. 맞죠? 자, 그러면 이 무게가 얼마인가요? 자, 가로 10, 세로 10, 높이 10에 여기에다 물을 넣으면 이 물의 무게가 얼마나 나온가요? 1kg이라는 무게가 정확히 나와요. 이게 천신계에서 나온 거야. 이게 C큐브, 이게 C큐브의 원래예요. 그럼 C큐브는 어떻게 해요? 자, 10cm 가면 1cm, 가로 1cm, 세로 1cm, 높이 1cm 주사위의 모양이 몇 개예요? 이 안에다 1cm 모양 몇 개를 넣었어요? 뭘 썼어요? 1000개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게 천진법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진시황이 예전에 수행을 했어. 여기 춘천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당시에 1000이라는 숫자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예요. 그 당시 문명은요. 그래요, 어떻게 해요? 1000이라는 숫자로 해서 맞춰라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10만 개가 넘는 한자를 어떻게 하냐? 1000자로 줄여라 해가지고 그 진시황이 그거를 저기를 해요. 문자 통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줄여요. 줄이긴 줄이는데 나중에 반발이 심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게 쓰던 게 있기 때문에 그대로 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자문이, 우리가 한문 예전에 배우면 천자문을 보였죠. 그 천자문이 진시황이 그 당시에 춘추전국 시대에 한자를 통일한 그 천자문이 그대로 내온 게 그 천자예요. 그러니까 한자에 대해서 저한테 이렇게 까불면 안 돼. 내가 이미 이 한자를 갖다, 그 당시에는 딱 108자밖에 없었어. 네, 108 본래 관점을 해서 108개 화두 문자에서 선도가 이게 내려와서 108자밖에 없어. 이제 그게 중원으로 내려서 10몇만 자까지 늘어나. 지들이 막 만들어내가지고. 야, 그러다 나중에 송나라 때 막 늘어나. 그러니까 나중에 중국 공산당이 들어서면서 이게 중국의 문자가 너무 어려운 거야. 문맹률을 퇴치하는데 이게 중국 공산당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문을 줄이기 작업을 했는데 안 줄여져. 원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원래 문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화두, 수행할 때 화두 상징물로 쓰던 상형 문자예요, 그냥. 상징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중국의 한자를 좀 정리를 해야 할 때가 돼서 문자 통해서 원래 이거 아닌가? 이제 좀 끔찍뜨근해야겠다.